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시작점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공공기관은 공기업 4곳과 출연기관 18곳, 그 외 11곳으로 모두 33곳입니다. 이 중 환경공단 이사장과 관광재단 대표이사, 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에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확대를 제안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2015년부터 인사청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이 청문 대상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기관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으로 이루어진 청문회 결과는 시의회 의견에 지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늘리는 양적 확대와 동시에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법제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관장의 실적평가 방법과 보수 기준 개선을 제안합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평가는 그 평가의 대상과 방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임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자치단체장의 자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권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등 평가의 관대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단의 확대와 평가 지표 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 임원의 임금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공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례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능력 있는 인재들의 영입과 경영자의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비리와 방만 경영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공공기관의 인사권이 있어 인사위원회 결정에 광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공기관 운영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 광주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되돌린다고 해도 많은 갈등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 과정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장 선임 때마다 사전 내정설에 떠들었고 더욱이 민선 8기의 출발선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정치적 지향에 배제되어야 할 중립적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정치적 관행처럼 여겨졌던 엽관제를 공공연하게 인정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5일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언론인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 적재적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법이 정한 한도에서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대전제 아래 광주시가 공공기관 인사에 효율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 바입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민 존경하는 150만 강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규모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 2022년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나주시가 연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원하고 성과 확산 개정과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전유치라는 시대적 가업을 이루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균형 발전을 가치로 내세운 전라도 천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쾌거였습니다. 2005년 당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경쟁에 나섭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장은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그때 성과 공유 계획안을 제안했고, 이 계획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06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에 성과 공유 협약 2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을 합니다. 2014년부터 21년까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방세는 총 5,265억으로 전남도세 3,197억, 나주시세 2,065억 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절반 주인인 광주시에 돌아온 세금은 0원입니다. 이 중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21년까지 총 1,133억 원이 징수되어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광주시는 2022년 오늘까지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기금을 내라고 재촉을 하자 혁신도시에 들어간 돈이 더 많다면서 약속이고 뭐고 못 내놓겠다고 버티게 됩니다. 광주시의 끈질긴 요구로 19년 11월 25일에 당시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금을 조성하자고 합의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2022년에 공동으로 영역을 발주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모든 당사자들이 영역 결과를 수용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영역을 맡게 됐고 영역 결과 최대 80억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적정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2014년부터 21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로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을 가져가는 동안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한 강주시가 그동안 가져오지 못한 기금을 소급 적용해서 조성해도 모자랄 판국에 강주시는 무엇을 근거로 50억의 기금 조성에 합의를 하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수의 증감에 따른 기금 조성 조항 없이 매년 50억의 단순한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 확산 개정과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두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50억 조성 기금에 성과 확산 개정 외에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둔다는 것은 50억 기금이 결국은 전남, 나주, 강주가 기금을 나누는 상황이 되는데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지 강주, 전남, 나주, 공동혁신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역 결과보다 후퇴한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50억 기금 조성의 협상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민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우창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 남구의 백운광장은 교통의 주요 연결점으로서 중심 교차로입니다. 현재 백운광장은 오래전부터 많은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지체 상태, 즉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강주시는 백운고가를 철거했으며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평면부를 일반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고 지하차도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운광장 상가 번영이 및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설치로 상권 침해와 함께 침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하차도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 주민 설명회를 7번이나 개최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공정률은 약 15%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공사를 신속하게 완수하든지 전면 백지화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지하차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차도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인근 주민들이 겪는 미세먼지 문제, 침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 지하차도 건설 시 인근 상인들의 상권 침해 여부 문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하차도 공사는 지하철도 2호선과 병행하여 시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비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 방안 중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기대 효과에 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강주시는 백운교차로 개선을 위해 교통자료 수집, 교통현안 조사 및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및 평가, 백운광장 이론의 지상구간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효과 등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침수 대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사 이후 특별 교부금을 편성하여 침수 대책을 재차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 기준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하고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운고가를 남구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강주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백운고가 지하차도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발빠르게 노력하는 점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주요 사안인 침수 피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 용량보다 적용 용량을 침수는 3배,
집수조는 3배, 침사조는 1.2배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백운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아닐까요? 주변 상인들과 광주 시민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구성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구성원 여러분, 저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오치동, 우산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다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당장의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성 사업, 무리한 공약 사업과 같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빚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오늘부터 10일간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전, 방역보강,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7월 중순경부터 특정 사업의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민원은 한정된 예산을 시민의 피부에 와닿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방법이고, 시민의 요청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소규모 민원 사업이라도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는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챙기고 공동체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삼고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이라도 생계곤란과 사고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의 아픔보다 내 동네 주차난과 울퉁불퉁한 보도를 더 큰 아픔으로 여기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더 나은 광주를 위해서는 민생경제, 시민 안전과 같이 당장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분께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그 민원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은 초코파이와 같아서 누군가 크게 베어 물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선출직 공무원인 의회가 당장의 불편을 광주의 미래 불안과 바꾸는 선택, 눈앞의 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대신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488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88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가 본 예산에서 예정한 지방채의 22.7%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빚을 물려주면서 2022년의 후반기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도 절대 미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이라도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라면 광주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밀어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지 못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산을 이미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후일로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가 빚을 덜 낼 수 없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시의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의회의 일원인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임하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5개 구청, 97개 동의 행정조직과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이번 추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